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애에서 결혼까지, 기계 학습에서 딥러닝까지라는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텐서플로우 딥러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몇몇 분이랑 제가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비전공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힘드실 것 같아서 기계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딥러닝까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애에서 결혼까지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계 학습에서 딥러닝까지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원큐라는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는 설정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특히 프로그래밍, 코딩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고글이라는 아주 좋은 IT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일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건프라 이런 것들도 취미생활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나이가 32살이 됐는데 주위에 보니까 친구들이 한 명씩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과 일에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예요. 이제는 내가 나이가 32살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소개를 좀 시켜달라 라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주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번 한번 만남을 가집니다. 몇 번을 만남을 가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만남을 한번 가져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 친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남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원큐는 굉장히 업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이성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미리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유머나 이런 것을 여성분에게 막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는 시큰둥하죠. 근데 이 친구는 왜 여자가 이렇게 시큰둥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을 만나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왜 이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알죠. 이 뭐가 문제인지. 기본적인 장소와 외모가 문제인 거를 대부분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모르니까 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문제를 본인이 해결을 못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낮을 코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장소가 문제였던 거니까 그 장소를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메뉴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를 해가지고 그 투표를 기반해서 투표가 가장 많이 된 메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투표가 많이 된 이 메뉴를 선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라는 메뉴가 선정이 됐다고 치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스테이크 유명한 레스토랑을 가는 겁니다. 이 레스토랑을 가니까 처음에 이 여자가 굉장히 좋아를 하죠.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이런 곳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는 한 개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동일한 곳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남도 그렇고 세 번째 만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남자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만남이 종료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큐는 또 고민을 합니다. 아, 이게 뭐가 문제일까? 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문제는 이제 너무 같은 곳만 간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큐가 이제 그렇다면은 조금 더 다른 곳을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알고리즘을 수정을 합니다.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요. 주위에 물어보니까 여자분들은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은 곳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2차원 그래프에 음식점들을 쫙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더 좋은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조금 추가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붉은색 기준점을 쭉 만들고요. 그리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맛집이 가장 좋은 음식점이다 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첫 번째 음식점, 두 번째 음식점, 세 번째 음식점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자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을 고르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분위기 좋고 맛있는 음식점은 다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원큐는 이제 돈이 없어서 여자를 만날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여자를 오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큐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음식점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개선을 합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은 이제 비용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가격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맛과 분위기를 모두 포함하는 만족도가 Y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하게 다양한 음식점들을 이 그래프에 표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정해놓은 예산 안에서 음식점이 선택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규분포라는 어떤 확률을 이용하면은 본인이 정해놓은 예산 안에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해진 영역 안에 정규분포를 통해서 랜덤하게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게 알고리즘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음식점을 원큐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영역에 이 가격으로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수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맛과 분위기를 만족하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곳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거의 음식점을 선택하기에는 완벽한 알고리즘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이 원큐는 이제 음식점을 선택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큐는 이제 주위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외모도 가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만나는 데 이제 큰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몇 번 이성을 만나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납니다. 야름이라는 친구인데 야름이라는 친구가 외모, 성격 모든 게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원큐는 계속 만남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기념일이 됐어요. 근데 이 기념일날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아이템을 아름에게 선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아름이라는 친구의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이유는 원큐가 선물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 선물이 뭐였냐면은 정말 고가의 피규어, 그리고 고가의 기계식 키보드, 그리고 게임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이벤트 아이템을 줬어요. 원큐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선물인데도 아름이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죠. 여성의 취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원큐는 다시 한번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 아름이라는 친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시 인터넷에 조사를 시작을 하죠. 조사를 시작을 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다시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 데이터를 나이와 취미, 직업에 따라 그래프로 다시 표현을 하고 여자친구와 나이, 취미, 직업이 가장 유사한 사람이 선택한 어떤 선물을 그대로 아름이라는 친구한테 주는 것으로 하는 거죠. 동일하게 이제 랜덤하게 그 어떤 정해진 문법 안에서 기념일마다 한 개씩 한 개씩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아름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이 원큐라는 친구가 본인의 취향을 쏙쏙 맞추는지 굉장히 이 원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름이라는 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큐는 걱정이 돼서 이 아름이라는 친구의 집 앞에 가서 기다리다가 결국엔 아름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아름이에게 물어보죠. 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름이가 대답을 하죠. 오빠는 왜 내가 화났는지 몰라? 라고 물어봅니다. 원큐는 당연히 모르죠. 왜 이 아름이라는 친구가 화가 났는지. 그래서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원큐라는 친구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원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또 알고리즘을 하나 더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리즘을 고안을 합니다. 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략은 단순합니다. 아름이가 했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이가 먹었던 음식, 그리고 그날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 모든 것들을 최대한 많이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아름이가 화를 내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그 화를 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름이가 알려주긴 하겠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나름 복잡하지만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분석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게끔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름이가 왜 화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요. 정말 본인이 좋아하고 성격도 맞고 아름이 기분도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원큐는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 여자랑 정말 결혼을 해야겠다.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점에서 분위기 좋은 곳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꽃과 함께 아름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아름이도 좋다, 우리가 결혼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큐는 이제 프로포즈가 성공을 했으니까 상견례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들이 있는 간단한 모임에서 이렇게 상견례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름이는 정말 대가족의 식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큐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 한두 명이야 앞에서 만들었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원큐가 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딥러닝이라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큐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 딥러닝이라는 방법은 앞에 썼던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데이터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 그리고 그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다시 원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는 뭐냐면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답변을 수집을 하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이제 아름이의 가족들이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레이어를 구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상견례장에 도착을 해서 부모님, 어머니가 하는 질문에 딱 넣으니까 그 어머니가 선호하는 답변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마찬가지로 삼촌, 이모들의 질문까지 완벽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이 원큐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본 아름이는 확신이 섰죠. 아, 이 남자다.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은 평생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둘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죠. 원큐는 프로그램이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성격이 연애할 때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은 항상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겠죠. 남자들은 연애하기 전에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연애 때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게임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고 여성분들은 그런 거 싫어하죠. 그래서 현실은 이상과 조금 다르다라는 결론으로 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학습을 카툰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학습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계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베이즈 이론, 리그레션, 모델, 멀티클래스,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머신러닝을 구성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은 단순합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계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기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알고리즘을 수식과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식을 보실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구현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로봇이 경험을 통해서 진화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 뭐 실패, 성공했던 다양한 데이터들이 되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머신러닝을 이용한 어떤 방법들이 몇몇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기체 인식 같은 경우에 사람은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필기체 인식을 기계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더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야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나온 딥러닝이라는 기법입니다. 이 딥러닝을 통해서 이전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죠. 딥러닝, 뭐 신문기사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이 딥러닝이 뭐냐 라고 또 물어보시면은 저는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계층적으로 추상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제가 영상 처리에 적용되는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영상 처리 부분이 이제 시각화가 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얼굴을 분류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얼굴을 나타내는 이 이미지들이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는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픽셀들을 모아서 저희는 이제 엣지라는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엣지는 이 이미지에서 경계 부분이 됩니다. 이 경계 부분들은 모여서 다시 이런 오브젝트의 일정의 부분이 되겠죠. 입술, 눈, 아니면 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코는 세로 성분이 많겠고 입은 가로 성분이 좀 많겠죠. 가로 성분. 그리고 눈은 이렇게 둥근 모양의 성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얼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계층적인 구조라는 게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사람의 얼굴을 찾는 방법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딥러닝의 강력한 점은 뭐냐면은 이전에 있던 기계학습 방법들은 사람을 학습하고 싶으면 사람에 한해서만 학습을 하고 자동차를 찾고 싶으면은 자동차에 한해서만 학습을 따로 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맞는 어떤 특징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특징을 적용해보고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딥러닝이 나오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딥러닝은 레이어 구조만 사람이 설계를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그 특정 오브젝트에 맞게끔 특징을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딥러닝이. 사람이 할 일을 많이 줄여주죠. 거기다가 한 번에 학습이 됩니다. 한 번에. 사람과 자동차, 동물을.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레이어를 설계를 하고 데이터만 넣어주면은 기계가 거의 모든 일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듣기만 하면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 딥러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딥러닝이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딥러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이미지 안에서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찾는 게 기존의 방법들에 대한 이슈였다면 딥러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 남자를 찾고 그리고 이 남자가 입은 셔츠를 찾았어요. 그리고 기타를 찾고 이 정보들을 기계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기타를 치고 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결론적으로 기계가 이 남자와 관련된 이 사진의 의미를 파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야구 선수가 게임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어린 소녀가 케이크 조각을 먹고 있다. 라는 어떤 의미를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 연구는 뭐냐면은 이 이미지 안에서 특정 오브젝트를 찾고 그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분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나와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오른쪽이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미지를 입력을 하셔서 이 사이트는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거의 사람이 작업을 한 것처럼 이렇게 따내죠.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 여러분들 영어랑 뭐 일본어 이런 거 배우는 거 힘드시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영어로 연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영어를 통해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 자막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말하는 순간순간에 뭐 이런 거 뭐 지금도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오른쪽에 중국어로 바로바로 번역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영어로 말하는 것을 텍스트로 만들고 그 텍스트를 중국어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굉장한 거죠.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따로 배우실 필요가 없이 기계가 바로바로 번역을 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어떤 알고리즘들 말고 기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딥러닝 방법으로 해결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가 보다 빠르게 이 레이스를 하기 위한 방법을 딥러닝이 학습을 통해서 조향각이라든지 속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계가 스스로.
옛날에 저희 뭐 사이버 포뮬러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아수라다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기계가 사람 이상으로 더 빠르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몇 가지 애들이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딥러닝 기법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딥러닝과 관련된 어떤 사용법을 알아놓으시면은 아마 앞으로는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텐서플로우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딥러닝에 대한 기계 학습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한 기초가 없으시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조금 강좌를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기계학습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시고 그 코드를 통해서 기계학습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어떻게 얘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딥러닝과 관련된 어떤 파라미터들을 수정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겠다라는 대략적인 것은 아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튜닝을 한다든가 수정을 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딥러닝을 살펴보겠습니다.